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선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한 박완주 의원이 최근 전격 회동을 가진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가 지역 정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안역 지하도상가와 동남구청 주상복합아파트 사이에 연결통로 개설 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상권에 큰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도 집행부의 윷놀이 대회 추진을 놓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의회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올해는 반드시 상위권 진출을 이뤄내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총 555만 원을 남몰래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TV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예전만큼의 설렘은 없을 텐데요.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이 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2월 첫째 주 천안TV 간추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 이후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그간 진행했던 제한 조치들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역시 밤 9시 이후에는 실내 취식이 불가능하며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 연습장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달 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1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4만 6천여 명이며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 역학조사관 및 구급대원 등이 포함됩니다. 충남과 천안을 대표하는 정치권 인사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완주 의원이 최근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됐을 거라는 추측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3선인 박완주 의원이 지난달 28일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이 오는 4월 재보선 이후 각각 대선 경선과 원내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만남이 있은 다음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정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으며 양 지사의 도정에 대한 열정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식견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지사의 경우 이미 각종 보도 등을 통해 당내 대선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지역 정가에서는 두 사람이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예. 뭐 대선 후보 경선 관련된 것도 앞두고 있고,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뭐 양 지사님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하든 의사를 밝혔든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지 않을까 싶고. 4선 의원 출신인 양승조 지사와 3선 의원으로 충남도 내 최다선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거취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앞으로 중앙과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스튜디오가 자리한 천안역 지하도상가와 동남구청 사역 주상복합아파트 간의 연결통로 개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상권이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청사 옆에 자리한 주상복합아파트와 천안역 지하도상가 간 연결통로 공사가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사업비 28억 2천만 원을 들여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해 아파트부터 천안역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상에 큰 타격을 입었던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번 연결 통로 개설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연결 통로를 통해 지하도상가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동남구청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그 아파트하고 이제 천안역 지하 상가하고 엘리베이터나 뭐 이렇게 출입구가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하도 오가면서 상가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역시 이번 사업이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지하로 해서 천안역을 가시게 되면은 그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는 또 이번 공사가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할 스카이라운지 활성화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천안 역세권 및 동남구 청사 인근 도시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 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윷놀이대회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초 예산심사 당시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예산이 변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병기 위원장은 이번 행사로 윷놀이의 역사성을 계승하겠다고 해 1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지만 급박하다는 핑계로 사전 보고 없이 예산을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역시 추가된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명조차 없었다면서 도민들이 이런 집행부의 행태에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서천군에서 윷놀이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듯 방역의 측면에서도 이번 대회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K3 리그에서 상위권의 반등을 노리는 천안시 축구단이 김태형 감독의 고향이기도 한 전라남도 고흥에서 동계훈련을 통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동계 전지훈련이 한창인 전남 고흥의 박지상 공선운동장. 지난 시즌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천안시 축구단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특히 김태형 감독의 고향인 고흥군의 전폭적 협조 속에 진행되고 있어 김 감독은 물론 선수들의 사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0%에서 65%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에서의 승률이 그닥 좋지 않았고 그럼 성적이 좀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올해는 상위권에 유지해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외국인 선수 제리 역시 지난해 부진을 딛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o I couldn't help the team in every game. So I'm determined for myself to stay fit so that I can help Cheonan every game. And we have to compete for the top spots and I'm always aiming for champions. 천안시 축구단은 오는 9일까지 고흥에 머문 후 설 명절 직후인 15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창녕으로 이동해 최종 마무리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이 진료협력센터를 확장해 내원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병원 측은 기존 진료협력센터가 협소하고 내원객의 대기시간도 길어 불편했던 것을 보완해 병원 출입구와 가까운 전용 공간으로 옮겨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창구도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전문 인력의 빠른 상담과 회송을 통해 의료진과 내원객 모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는 첫 내원 환자가 어떤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과정부터 급성기 치료 후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아가기까지 내원객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경찰청이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
안행 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한 입체적 교통관리와 함께 고속도로 입구 및 식당가 등 취약지점에 대한 음주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제12대 관장으로 한시준 전 단국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한시준 관장은 단국대 사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 백범 김구기념관 백범 학술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존재와 가치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독립정신을 재생산해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로 돌아온 중국 우한 교민들을 수용해 K방역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아산시가 교민 수용 1주년을 맞아 백신 국면 속에서 K방역의 마무리도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8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부의 침입에 맞서 끝내 나라를 지킨 충무공의 후예인 34만 아산 시민이 K방역의 완결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시 백신 접종센터는 의사 10명과 간호사 20명, 행정인력 40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하루 1,500명의 시민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난 3개월간 총 555만 원의 현금을 놓고 후련히 사라진 익명의 기부자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이 경색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원에서 20만 원의 현금을 꾸준히 아산시 온양 3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편지와 함께 놓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부자는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합니다라고 적힌 손편지를 남겼으며 온양 3동과 행복키움 추진당 측은 이 성금을 지역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단 감염 사태를 제외하면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잦아들고 있어 다행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 스스로부터 기초적인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안TV 간추린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